지난 10월 24일 포뮬러1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이 미국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날 우승으로 베르스타펜이 2년 연속으로 포뮬러1 챔피언이 되었거든요. 또 이날 베르스타펜의 활약 덕분에 그가 소속된 레드불 레이싱 팀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드불 팀의 우승은 메르세데스 팀의 8년 독주를 끝낸 감격적인 우승이었고요. 그런데요, 이날 경기가 끝난 후에 베르스타펜과 레드불 팀 전체가 추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드불의 창업자 디트리 마테시츠였습니다. 디트리 마테시츠가 이 경기가 열리기 전날 밤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디트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이번 경기를 지켜봤다면 충분히 만족했을 거예요. 디트리도 우리의 더블 챔피언 달성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동차연맹 회장 그리고 다른 포뮬러1 팀들도 한 목소리로 디트리를 추모했습니다. 포뮬러1 경기장에는 고마워요 디디라는 현수막이 걸렸고요. 그도 그럴 것이 디트리가 포뮬러1에 남긴 족적이 그야말로 엄청나거든요. 1995년부터 10년간 포뮬러1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했고요. 2004년에는 제규어 레이싱 팀을 인수해서 레드불 레이싱 팀을 창단했습니다. 이후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번의 드라이버 우승과 5번의 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포뮬러1에서 팀을 운영하려면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70여 년간 포뮬러1에 참가했던 팀은 200개가 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팀은 10개 뿐입니다. 또 레드불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음료수 회사죠. 지금 레드불과 포뮬러1에서 경쟁하는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 에스턴 마틴, 알파로메오 모두 자동차 회사들인데요. 이런 쟁쟁한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서 일개 음료수 회사가 포뮬러1 최정상위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레드불 레이싱 팀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래켰는데요. 레드불 레이싱 팀이 2026년까지 레드불 엔진을 자체 제작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동안 레드불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의 엔진을 사용해왔는데요. 레드불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엔진에 의존하는 게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메르세데스나 페라리 같은 경쟁팀을 찾아가서 엔진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앞으로 레드불은 엔진 개발을 위해서 혼다의 기술 특허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레드불의 엔진 공장을 영국에 새롭게 짓습니다. 레드불 엔진이 장착된 슈퍼카는 2025년부터 대당 80억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음료회사 레드불이 포뮬러1 챔피언이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슈퍼카 업체로의 도전을 이어가는 거죠. 메르세데스 팀의 에이스 루이스 해밀턴의 말도 인상적입니다. 과거에 저는 레드불 팀을 단지 음료회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지금의 레드불 팀은 가히 무적에 가깝거든요. 레드불, 코카콜라 이후 가장 성공한 음료라 불립니다.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레드불은 디트리 마테시츠라는 오스트리아인이 시작했습니다. 디트리는 오스트리아 빈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P&G의 치약 브랜드 브랜닥스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가 됐고요. 홍콩 출장 중에 그의 인생을 바꿀 음료를 발견했습니다. 크라팅 다잉이라는 태국의 피로회복제였습니다. 디트리가 호텔 바에서 이 음료를 마셨는데 시차로 인한 피로가 싹 사라진 걸 느낀 거죠. 디트리는 크라팅 다잉을 만든 태국의 제약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의 오너 칠레오 유이디아에게 크라팅 다잉을 유럽 시장에서 같이 팔아보자고 전했고요. 그리고 1984년 두 사람은 각각 50만 달러씩 투자해서 레드불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레드불은 붉은 물소라는 뜻의 크라팅 다잉을 영어로 번역한 이름이었고요. 레드불은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첫 해에만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매년 2배가 넘는 성장을 이어나갔고요. 현재 레드불은 전 세계 172개국에서 판매됩니다. 2021년에만 100억 캔의 레드불이 판매되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11조 원이었죠. 그러니까 10억 원대에 불과했던 레드불의 매출이 30여 년 사이에 11,000배가 늘어난 거죠. 디트리 마테시츠는 오스트리아의 최대 부호로 등극했고요. 생전에 그가 지녔던 재산 약 40조 원이었죠. 저에게도 레드불은 아주 친숙한 브랜드인데요. 저도 미국 유학 시절부터 레드불을 즐겨 마셨거든요. 제가 읽은 마케팅 책마다 레드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빠짐없이 등장했고요. 그런데 저는요, 레드불이 성공한 비결이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음료수 회사가 음료수만 팔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디트리 마테시츠가 어떻게 음료수 하나로 레드불 왕국을 만들었는지, 지금까지 레드불이 음료수가 아닌 무엇을 팔아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레드불입니다. 1987년 레드불이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음료 시장은 몇몇 거인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콜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온 음료 시장은 게토레이가 주도했죠. 무엇보다 레드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맛이었습니다. 디트리는 3년에 걸쳐서 태국의 크라팅 다잉을 유럽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했는데요. 소비자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캔에 담긴 기침 감기약 맛이 나요. 구역질 나는 액체 타르트 맛이에요.
조사회사는 D3에게 절대로 레드불을 출시하지 말라고 조언했고요. 그런데 D3는 이러한 말들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레드불은 맛있는 음료수가 아니라 지구력, 집중력, 반응 시간을 끌어올리는 음료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D3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습니다. 레드불 캔 위에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는 문구를 새겼고요. 코카콜라보다 5배 비싼 가격을 책정했죠. 비싼 가격만큼 높은 효능이 있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레드불의 에너지가 필요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폭스바겐 비트를 개조해서 대학가와 스포츠 경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에서 무료로 레드불을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레드불의 에너지 마케팅이 집중된 곳, 유럽의 힙한 클럽이었습니다. 레드불 냉장고를 두고서 마음껏 마셔보게 했고요. 레드불 빈캔을 바의 테이블 위에 그리고 클럽의 쓰레기통 주변에 잔뜩 깔아두었습니다. 요즘 핫한 클럽에서 레드불이 엄청나게 유행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레드불에 대한 신비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레드불을 마시면 밤새 노는데도 피곤하지 않대. 레드불이 정력에 그렇게 좋대. 레드불을 독한 술에 섞어 마시면 절대 취하지 않는데. 그리고 레드불은 유럽의 모든 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가 됐죠. 그리고 1997년 레드불의 성장을 부스트업하는 광고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줘요 캠페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준다는 유머러스한 애니메이션 광고였죠. 이때부터 레드불은 도시의 힙스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찾는 에너지 드링크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레드불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사실 레드불은 한 번도 제품을 판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라는 카테고리를 팔았죠. 프리미엄 이미지로 소수의 타겟을 공략한 후에 자연스럽게 타겟을 확장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 자체를 레드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마치 콜라를 코크라고 부르고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이라고 하듯이요. 레드불 이전에 음료회사의 마케팅은 광고에 집중됐습니다. 슈퍼스타를 모델로 기용해서 TV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형 빌보드를 설치했고요.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의 메인 스폰서로도 활약했죠. 그런데 레드불은 달랐습니다. 직접 스포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레드불 팀을 창단했고요.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네이마르, 백승호, 이정우, 페이커 같은 700명 이상의 선수를 후원했고요. 그렇게 레드불이 추구하는 에너지, 도전, 성장이라는 가치를 뜨겁게 전한 거죠. 또 레드불이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방식도 굉장히 레드불스러운데요.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기보단 젊은 유망주를 육성합니다. 가령 레드불 레이싱팀은 20세 미만의 드라이버를 키우는 주니어 레이싱팀을 운영하는데요. 세바스찬 바텔, 다니엘 리카르도, 그리고 현재 레드불팀의 에이스 막스 베르스타펜까지 모두 이 주니어팀 출신이죠. 레드불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서 23세 사이에 유망주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RB 라이프치, 레드불 잘츠부르크 같은 레드불 축구팀의 평균 연령은 23세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젊은 팀이고요. 또 레드불은 젊은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크리스천 호너가 레드불 레이싱팀의 단장이 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율리안 니겔스만이 RB 라이프치히 팀의 감독이 된 나이도 31살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지도자였죠. 또 레드불 축구팀의 어린 선수들이 빅클럽으로 이적한 사례도 많습니다. 리버풀에서 뛰었던 사디오 마네와 미나미노 타쿠미,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한국의 황희찬은 레드불 잘츠부르크, RB 라이프치히를 차례로 거쳐서 지금은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황희찬이 뛰었던 두 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하는 세계적인 강팀이 되었죠. 사실 레드불은 매년 4천억 원 이상을 스포츠팀 운영에 쓰는데요. 이 정도 돈이면 유망주보다는 완성형 선수를 영입하는 편이 성적을 내는 데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레드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드불의 마케팅 포인트가 성장과 도전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드불의 젊은 선수들과 감독이 보여주는 성장 드라마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더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람들을 제품으로 데려옵니다. 레드불이 사람들을 제품으로 데려오는 방법,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성장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시청한 사람들이 레드불을 하루에도 몇 캔씩 들이키는 거고요. 2012년 10월 지상 39,000m 성층권에서 우주복 차림의 한 남자가 지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였습니다. 레드불이 준비한 인류 최초의 우주낙하 이벤트였습니다. 펠릭스의 우주낙하는 4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펠릭스는 결국 맨몸으로 음속을 돌파해냈습니다. 낙하산을 피고 지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레드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만 800만 명이었고요. 이 이벤트로 레드불은
무려 47조 원에 달하는 광고 효과를 거뒀죠. 이후에도 레드불이 기획한 손에 땀을 쥐는 이벤트는 계속됐습니다. 프리러닝 선수가 뮌헨 공항을 위험천만하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축구 스타 네이마르는 여성 풋살팀과 맞붙었고요. 프랑스의 모터사이클 선수는 롤러코스터에서 묘기와 같은 운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레드불이 주최한 종이 비행기 대회, 디제잉 대회, 비보잉 대회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치러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벤트들은 영상으로 제작됐죠.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지닌 레드불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레드불 TV에 업로드되었고요. 레드불 창업자 디트리 마테슈치의 말입니다. 레드불은 어쩌다 에너지 드링크를 팔게 된 미디어 회사입니다. 실제로 레드불은 마케팅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투자합니다. 2007년에는 레드불의 모든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는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00편 이상의 스포츠 이벤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고요. 또 레드불은 액션 캠코더 회사 고프로의 지분을 대거 인수했습니다. 고프로의 기술 덕분에 한층 더 스릴 넘치는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레드불이 미디어에서 얻는 수익만 연간 3조 원 이상인데요. 저는 그 비결이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역지사지를 잘해서입니다. 레드불 유튜브 채널과 레드불 TV에 들어가 보면요, 이건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아니라 전문 스포츠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레드불의 제품 광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회사들은 레드불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에 광고성 컨텐츠만 잔뜩 올리는 식으로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광고성 채널과 레드불 채널 중 어느 곳에 가고 싶어 할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겠고요. 이것이 역지사지 잘하는 미디어 회사 레드불의 힘입니다. 음료 회사 레드불이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맛이 유일한 기준이었던 시장에서 에너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팔았습니다. 가능성 있는 스포츠팀과 선수들의 성장 드라마를 팔았고요. 역지사지의 자세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불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는데요. 창업자 디트리 마테시츠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거든요. 디트리의 후계자로 알려진 그의 아들 마크 마테시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현재 레드불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태국의 유이디아 가문의 행보도 관심거리입니다. 레드불이 앞으로도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지도 미지수고요. 그럼 레드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까지 레드불을 팔리는 브랜드로 만든 에너지, 성장 드라마, 그리고 역지사지 정신을 얼마나 잘 지키는 데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